이제 이 그림을 처음에 이제 인물을 그릴 때, 뭐, 얘기를 편하게 하셔도 돼요. 녹음되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 네, 편하게 얘기하시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 이 흰 종이에 이 색을 칠하려면 이게 두려워요, 이게. 일단 그 두려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틀릴까봐, 이런 어떤 불안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이 속으로 위축되니까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더 그러겠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뭔가, 그림은 틀려도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틀리면 지우면 돼. 이제 그런 것을,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제 흥을 또 이제 돋궈야 돼. 지 스스로. 네. 지 스스로 뭔가 흥이 없으면 또 그림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가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건반의 각각의 음값을 다 알고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피아노 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대에 올랐으면은 무대에 관중들을 의식하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긴장되면 하얘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편하게 해서 이제 박수 소리도 받고 이제 격려를 받고 네,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연주를 하듯이 네. 그런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흰색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이거는 지금 그 전용 일반 캔트지가 아니고 드로잉지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만든 종이라서 큰 거리에 꼭 일러스트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인데 그런 종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불안하다면 여기 한 번에 낙서를 해봐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두워져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풀어준다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정수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화면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그림은 물론 요 밑에까지도 들어가겠지만 대략적으로 머리 크기를 전체 종이색이 물론 여기서 요만큼 해서 나중에 이제 액자를 하셔야 되니까 액자를 한다면은 뭐 머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물론 얼굴 기본적으로 그려야 되겠지만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머리 크기가 그죠? 이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턱이에요. 여기가 위에 머리카락.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단순하게 드로잉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자, 여기서도 샥 위치. 이 뒤에 뭐 리본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뭐 해줘야 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 머리카락이 약간 뭉치는 게 있고. 또 이것이 그대로 또 밑으로 내려와요. 요 기울기를 보는 거죠. 항상 시작점과 끝점과의 그 기울기가 수직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걸 순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머리카락. 이렇게 뭔가 웨이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정수리에서 이제 이마,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 머리카락도 이제 보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점에 여기 구렛나루. 네, 그리고 여기서 머리카락이 이마가 이렇게 나오죠. 이마도 시작 부분과 끝점. 여기 눈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비스듬하게 이 기울기를 봐요. 자, 눈까지 나오고 눈 옆이 눈도 이렇게 톡 튀어나왔으니까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왼쪽은 약간 어두울 것이다. 이게 이제 콘테다 보니까 이 돌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끔 하다 보면 이제 끌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가루가 좀 입자가 곱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그림이라는 것은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즉흥적인 요소도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외곽부터 그리지를 않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 포의 그림자를 먼저 그렸어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듯 하다. 한 이 정도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이 정도가 됐으면 여기가 눈썹이지. 눈썹이 이렇게 나와요. 눈썹의 대략적인 위치. 대략적인 느낌만 적어주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울기.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눈이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썹의 기울기. 자, 그리고 요 간격 따져서 눈의 기울기도 살펴. 자, 이쪽 눈도 물론 어린이다 보니까 이제 어른처럼 눈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이 커져가지고 근육이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밝고 어둡고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반대쪽, 비시오는 반대쪽이 어둡다. 그 반대쪽 이마도 여기 경계로 이쪽이 어둡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부분도 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어둡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느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눈의 끝, 눈의 끝이 여기. 자, 그리고 이 간격을 생각해서 이쪽 눈의 끝이 여기. 그래서 눈을 좀처럼 자, 이쪽 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이제 여기 턱으로 잡았는데 대충 보니까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서 한 이만큼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광대뼈. 광대뼈도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돌출되어 있는 정점. 그래서 여기서도 미세하게, 볼이 미세하게 나오는데 그 미세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끝점. 여기는 안 그리고, 아예 안 그리고 여기 턱 옆에 여기를 잡아주죠. 자, 그리고 턱이 여기 미묘하게 변해가는데 그 미묘한 것도 시작과 정점. 이건 안 그려줘도 돼요. 네. 여기까지. 자, 이거는 형태가 처음에 잡은 건데, 이게 신경 쓰인다. 이걸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되고, 그냥 내버려두려면 내버려둬도 돼요. 별로 마지막까지 톤을 잡아주고 나서는 별로 티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여기 경계로 턱이 딱 꺾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목에 이제 약간 목에 살이 붙어서 약간 기울어졌어요. 네. 두툼하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옷도 이렇게 외부가 졌으니까 시작과 끝자. 그래서 자, 여기 L이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 목의 간격도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코에서 턱보다 약간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거는 뭐 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넓어도 되고 좀 더 작아도 그건 뭐 형태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 크기와 이 턱의 크기, 이 넓이를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약간 얼굴이 너무 갸름해서 어른의 어떤 그 골격과도 같은데 한 이 정도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여기만 잡아놔도 이쪽은 안 그려놔도 대략적인 느낌이 보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나중에 색을 칠해줘야 되겠지만 선을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것이니까 시선을 너무 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략 느낌을 해주시고. 자, 목에 그림자. 자, 여기서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안쪽으로 또 엎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눈을 그려놨기 때문에 눈이 이게 지금 보면 이 정도 그려놨을 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반 정도에 와야 되는데 반보다 너무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기 눈이 아니고 어른 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거기도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 전체적으로 귀를 먼저 일단 그런 거를 참고를 하면서 요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참고를 하면서 이제 대략 귀의 위치도 잡아놓죠. 귀도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시작과 정점 그리고 끝점. 요건 안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해놔도 누가 봐도 귀의 모양이 나오니까 서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런 보이고 안 보이고 표현을 했을 때 잔상 어떤 효과로 이거는 귀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귀를 그리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그 연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귀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져요. 자, 그래서 귀가 여기 위치고 여기가 정수리고, 자, 정수리를 좀 더 이제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직까지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 이 정도까지 왔다. 귀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눈을 좀 더 내려줘야 되겠다. 분명히 뭔가 그 어른의 성인 어른의 구조 골격을 봤을 때는 성인 어른의 골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눈두덩이 부분은 이제 빛이 들어와서 밝은 부분이니까 이 정도. 자, 그럼 눈썹도 좀 더 내려줘야죠. 그래서 이 정도. 눈썹의 위, 그러니까 눈썹도 이렇게 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네. 처음엔 기본 눈썹의 색이다. 그걸 가만히 해서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자, 기울기도 이 눈과 나란하게. 머리카락이 있고. 자, 눈두덩이까지. 자, 아래 눈두덩이도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약간 어두워지죠. 자, 코. 전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반 정도의 코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눈썹을 기준으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에서 여기는 지금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네. 여기 빛이 들어와서 좀 밝고 보통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어둡게 해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 습관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꾸 여기를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그리다 보면 여기를 자기도 모르게 진하게 해놓는데 저런 경우에는 여기가 밝으니까 조금 더 이쪽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요 옆면이 어둡죠. 옆면이 어둡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과 요 코와의 요 간격 이것도 보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자, 여기를 좀 더 진한 부분만 액센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입술도 여기 경계로 밝으면 어두우면 이빨 입이 있는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인중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 인중의 기본 모양도 살짝 잡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어디야 요 입술 끝에 웃으면서 이제 구름군이 딱 뭉치죠. 그러면서 이쪽 부분도 역시 기본 어둡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빨 부분이 흰색이 또 여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번에 밀어버리는 거죠. 야,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럼 깔끔하게 다듬어줘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모양이 딱 잡힌 거죠. 자, 이쪽 부분에서도 코. 자, 이 간격이 눈의 크기를 비교해서 눈의 크기와 코의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대충 보니까 그러네. 진짜 여기서도 갖고는 한 이 정도 되겠구나. 자, 여기에서 저쪽으로도 주름이 생겨요. 주름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터치를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막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는 것을 한 터치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이거보다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러고 뒤쪽에 뺨이 나와요. 뺨이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 뺨도 너무 성인 뺨처럼 형태가 좀 틀렸구나. 한번 지워서 약간 더 바깥쪽으로. 여기도, 여기가 코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이만큼. 해서 정점을 보자. 그럼 한 요만큼이 정점이에요. 이 정도. 옆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 가운데만 살짝 눌러주죠. 이 정도. 자, 여기서, 여기도 요만큼 틀렸구나. 허리도 덧없으니까. 요 액센트는 생각보다 강한 액센트이기 때문에 좀 지워주고. 네. 자, 여기에서 요 정도. 요거는 맞은 것 같아요. 요것도 수직으로 올려서, 수직으로 올려서 어디를 통과하나 저기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눈 바깥쪽을 통과해요. 이쪽 눈은 뭐 어차피 좀 더 크게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수정. 그 다음에 여기는 눈두덩이가 이만큼 들어와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눈의 끝, 항상 눈의 시작과 정점과 그 끝 이런 거 아주 집중을 해야 되죠. 이 정도. 자, 여기서도 정도는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작과 정점과 끝점을 잘 잡아주면 그 눈의 어떤 표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웃는 표정이라든가 우는 표정이라든가 그런 표정에 따라서 눈의 모양새가 아주 크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놔도 기본적인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웃는 표정이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여기 입을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먼저 수정을. 이거는 이렇게 호흡을 탁 해주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고. 자, 여기서도 둥그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서도 약하게. 여기 손으로 이게 탁탁 문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한번 연필 터치를 한 것을 손으로 문질러주면 가루, 그 흑연 가루가 이게 풀어지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손으로 문지를 때 막 이렇게 전체를 다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툭툭 쳐주시면 돼요. 느낌에 따라서.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광대뼈 좀 긴장된 부분을 잡아준 거예요. 그걸 좀 더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깔아주셔도 되고 나중에 깔아주셔도 되지만 처음 전체가 어떤 톤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 지금 깔아주자. 한번 쫙 깔아준다. 한 번에 다 깔아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을 좀 풀어서 끝을 이렇게 살살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긋기에 편한 만큼의 색깔을 좀 넣어주죠. 자, 내가 선을 그어줄 때는 얼굴만 긋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목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저런 데 인사동이나 이런 데 뭐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이 초상화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꼭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리지를 않고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손재주는 있고 아마추어들이 좀 주로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는 스타일을 보면 뭔가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 이렇게 그려 내려오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그림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림도 좋다 잘 그린다 이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런 어떤 원리적인 걸 따져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림과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꼭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그림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좀 식상하다라는 자꾸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도 나는 저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난 그래도 좋아 보인다. 당연히 그 사람의 안목이 그 정도니까 그걸 이제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기왕이면 그 어떤 기승전결이 갖춰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려주더라도 시작 부분과 정점과 끝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 부분과 제일 강한 부분은 돌출된 부분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가장 강한 액센트가 딱 찍히죠. 요거보다 그러면서 또 약간 풀어져요. 여기를 정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마 요것을 돌출시키고 요거 뒤로 넘기기 위해서 이걸 약하게 해준 것이죠. 그런 가감, 관계를 따지면서 그린 것과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린 것과 여기서 뒤로 가면서 색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마, 머리카락이 요만큼이 앞에 있고 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더 강하게 탁 치고 뒤로 가면서 더 살살 또 풀어주는 거죠. 손의 강약을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강약 조절이 된 그림과의 그 차이는 사실 그야말로 종이장 차이 하나의 그 차이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렇게 풀어주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딱 꺾여서 저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쪽도 쭉 어두워지지만 선의 방향이 달라지죠. 선의 방향도 다르면서 톤도 약간 더 풀어줘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원기둥 그렸을 때 어두운 톤에서 반사광을 하면서 밝아졌더라. 요것도 뒤로 가면서 좀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더 밝게 붓질을 천천히 살살.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 약간의 어떤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작은 머리카락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조금 있다가 해줘도 되는 거지만 지금 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자, 저 뒤에 머리카락이 가늘게 약하게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것도 기본 색을 먼저 탁 쳐줘요. 기본 색을 탁 쳐주고 그 위에 다시 선을 강하게 해서 앞에 있는 것을 더 힘줘서 딱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눈썹도 미간 사이가 쏙 들어가면서 여기가 조금 음영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면 방향 이렇게 이걸 딱 막아버리면 각진 느낌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이마도 여기가 정점에서 뒤로 넘어가요. 뒤 머리카락.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 선의 방향이 면 방향과 운동 방향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 긋는 것보다 이렇게 긋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 좀 밝은 쪽이니까 되게 부드럽게 연필선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완전히 눕혀서 지금은 연필이 지금 새 연필이다 보니까 각이 좀 더 덜 풀어졌는데 그래서 눕혀주고 자 여기서도 아까 원기둥 올 때 외곽선을 가장 밝게 잡아주는 건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쪽이 다 밝지만 전체가 다 밝은 게 아니라 여기 경계로 구조가 딱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로 넘어간다. 자 넘어간다 하는 것을 물론 이렇게 잡아줘도 되지만 네. 이렇게 이것은 지금 원기둥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게 사실 밝은 면을 잠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 코에서 입 턱까지 딱 이등분되는 부분이 아랫입술, 여기가 이제 이등분인데, 여기가 아랫입술이 약간 윗부분. 그러니까 여기 한 이 정도가 아랫입술이 오겠다. 지금 이제 이 정도라는 어떤 그 가상적인 그 기준을 해서 그리고 있어요. 기본 형태를 잡아주고,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가상선으로. 자, 아랫입술이 여기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이 어디냐? 딱 보면은 윗입술의 아랫부분보다 좀 더 아래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반이 여기다. 그럼 여기가 윗입술의 아랫부분보다 좀 더 아래니까 좀 더 위쪽이 여기가 이렇게 입술의 두께가 나오더라. 자, 입술을 그릴 때도 시작 정점 부분 먼저 그려주죠. 정점 부분을 그려주고 그리고 끝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끝부분. 자, 끝부분 어디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입술이 얇아지면서 씨 웃으면서 입술이 날카롭게 있네요. 요것만 그려주고 여기는 안 그려줘요. 나중에 그려줘도 되고 물론 좀 더 난 그리고 싶어. 눈에 그 확실하게 들어와. 그럼 지금 그려도 돼요. 안 보이면 안 그려도 되고. 네. 자, 이걸 시작으로 이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의 끝이 한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됐다. 거기서 다시 아랫입술의 그림자, 저 안쪽으로 그늘진 부분. 그러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입술이 지금 여기서 약간 웨이브가 졌어요. 입술이 이제 약간 웃으면서 근육이 살짝 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잡아주고 옆에를 이렇게 잡고 이빨의 끝. 이빨의 끝이 정도 됐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아랫입술 딱딱딱 꺾이는데 시작 정점 또 끝점. 자, 여기에도 입술이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 그걸 무시를 했어도 기본 형태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 저 뒤에 입술 끝 여기. 자,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긋지 마시고 이 면이 입술이 이렇게 볼록하니까 터치를 그쪽으로 해주라고 했어요. 엄청 살살. 이 살살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이제 살살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입시 때 그 습관이 있단 말이죠. 퍽퍽 치는. 근데 그때는 그 퍽퍽퍽 치는 걸로도 그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변화를 할 때는 그 성격만 가지고 그려서는 안 되고 더 이제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습관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 투박하게 좀 더 섬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것을 못 적죠. 자, 여기서도 입술이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액센트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입술의 느낌을 살살 하면서 살살 한다는 것은 맥박의 심장의 박동수에 맞춰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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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살살 해야지 이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수의 리듬을 맞춰서 그리면은 그림도 보는 사람도 그 느낌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고 팍팍팍 쳐버리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불안감이 느껴져. 그래서 그림을 보고 뭔가 편안한 그림을 그리려면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리듬감 그래서 좀 더 밝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잡고 입술도 잡아줬어요. 자, 아래 눈꺼풀만 나중에 해주면 돼요. 자, 눈도 아래 눈꺼풀을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 위에 눈꺼풀 한 번 더 힘을 주셔. 자, 앞에 시작 부분. 자, 그리고 정점. 그 정점을 이제 선명하게 된 연필 이 연필이 이제 뾰족해졌으니까 세워서 해주고 또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끝부분 아주 섬세하게 딱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눈두덩이가 이쪽으로 하면서 약간 어두워지는데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그려주면 안 되고 구조를 생각해서 살짝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아래 눈꺼풀에 구조 여기가 이제 인중이 사람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들어갔다가 콧날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보면 지금 여기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살살해서 이 톤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살살 저기서도 보면 지금 요 눈 옆하고 코하고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별로 안 나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면에서 면이 꺾여 있으면 반드시 약간이라도 색깔 차를 줘야지 꺾여 있다라는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아래 눈꺼풀도 살살.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두운 색은 딱 잡아줬는데 이제 중간색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중간색. 여기 밝은 색 안에서 한 요 정도로 해서 딱딱 꺾여 있어요. 그래서 중간색. 중간색은 더 애형스럽게.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이 한 사람이 그리지만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 그러니까 처음에 초벌칠, 중벌칠 마무리해서 초벌에 이제 어두운 톤을 탁탁 잡았을 때는 아주 그 남성스러운 터치가 좋아요. 힘 있게 팍팍 쳐서 이제 한 사람 몫이고 그러면 중간 톤 중벌 과정에서는 이제 좀 더 섬세한 중간색을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에 초벌칠에서 했던 이 어두운 톤을 칠하던 그 성격으로 그리면 그림이 개판이 돼요. 이제 이게 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색이 중간 톤의 색을 내주려면 그만큼 마음을 다듬고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찬찬하게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맛을 가미해서 속도감도 더 천천히 해서 이걸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여기도 이제 밝은 톤이지만 내려서 딱 꺾이면서 여기가 살짝 들어갔죠. 살짝 들어가니까 조건 그림에서 면이 꺾여 있으면 약간이라도 꺾여 있는 차이를 내주려면 거기에 색깔 차이를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보다 한 단계 어둡게 살짝 깔아줘서 문질러서 어쨌든 이 색을 약간 어둡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이쪽도 중간색. 좀 작은데 보면 작은 근육들의 변화가 좀 크게 구성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게. 자, 여기서도 여길 경계를 이렇게 어두워지다가 여길 경계를 약간 이 부분이 딱 꺾이면서 밝고 중간 색깔, 밝고 중간 색깔, 밝은 색깔 이렇게 구조가 딱 꺾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살짝.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정확하게 해주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밝은 톤에서 중간 톤은 굉장히 많은 계주가 있지만 그걸 크게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깔에서 기본 색깔에 대한 절대 음감을 잡듯이 절대 색감을 잡아서 아 여기가 밝은 색이다, 이거 중간 색이다, 어두운 색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팍팍 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뭐 상당한 어떤 그 고수에 해당될 테고 그 쓸데없는 고수의 그 잔재주예요. 그거는 그런 고수적인 테크닉을 일반인들은 와 대단하다 얘기하지만
실제 그림 그릴 때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굉장히 경박스러워져요. 가벼워지고 깊이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고, 중간색을 해주면 이게 지금 약화돼 버리죠. 그죠? 상대적으로 색이. 그러면 한 번 더 덧칠을 해주는 거죠. 덧칠해 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덧칠해 주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정확도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색과 이 색과의 긴장감이 좀 더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죠. 네, 그런 식. 그래서 자, 요 귀도 마찬가지 기본 어둡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 쫙 깔아주지만, 깔아준 상태에서 그냥 남겨놔도 돼요. 이 상태로.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놓으면은, 야, 이 귀는 왜 안 그리냐? 요거만큼 돈 안 준다?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 뭐 돈을 안 받으려고 안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앞에서 뒤로 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실제 그림상에서는 똑같은 선명도로 보이고 오히려 앞에 거보다 더 선명해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것보다 뒤로 갈수록에 도레미 식으로 색이 촉촉촉 빠지는 것이 음악에서 운율을 느끼듯이 그림에서도 그 운율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뒤를 빼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려주더라도 저게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지금 귀가. 그죠? 그늘진 상태에서 더 어두운 부분에 그 귀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더라도 어둡다 하더라도 약하게 천천하게 붙여서 이 정도, 지금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연필을 초벌칠을 쫙 했을 때 간격을 넓혀서 뭐 그렸기 때문에 이런 데 뭐 안 칠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머리카락도. 그래서 이런 데가 꼭 흰색 하이라이트가 나온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계속 그려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사이사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필선은 촘촘하게 붙여서 써줘라 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밀도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불필요하게 덧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덧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버릇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덧칠을 하게 되면 자꾸 여러 번 덧칠하면 종이도 상하고 별로 이제 그런 여러 면에서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구렛나루까지 살짝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까지도 이제 이런 것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또 이 물체의 입체감에 돋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색만 입혀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처럼 진하게 해버리면 이 턱이 죽어버려요. 이게 튀어나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보다 약하게 느낌만 잡아주는 거죠. 느낌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근경과 중경과 원경과 뭔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런 걸 따졌을 때, 자, 이 정도가 돼서 여기 에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툭툭 쳐주고 이 정도에서 한번 이제 끝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형태가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이걸 그리면서 이게 에리가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서 에리도 이렇게 여기 있어요. 면이. 그러니까 면 방향 쪽으로. 자, 전체적으로 에리가 어두운데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여기가 밝고 여기가 좀 말려나무 가는 쪽이 어둡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 보여요. 저기서는 좀 그런 차이가 전부 기본 어둡기로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 어둡다는 것을 그냥 조금 강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자, 여긴 또 좀 더 밝게 쭉쭉쭉. 요 안에도 작은 변화들이 많지만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이제 특히 드로잉이기 때문에 뭔가 앞쪽에 인물을 중심으로 드로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드로잉 하듯이 뭔가 이게 살아있는 듯하게 그리다 만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재미가 있어요, 보기에. 자, 여기서도 시작과 정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어요. 이건 반대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자, 여기 주름 주면서 약간 어두워지겠죠. 여기 밝게 남겨주고, 이것도 중간색. 자, 이쪽이 어둡냐, 이쪽이 어둡냐 따져가면서, 비교하면서, 이것도 턱이 좀 걸리는구나. 자, 여기서도 변화가 많아요. 따지려면, 여기도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변하니까 그것도 변화줘야지. 그렇게 변화주는 건 아주 디테일한, 사실적인 묘사를 할 땐 거기까지 따져주는데,
이건 지금 가벼운 드로잉이니까 이렇게만 끝내줘도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 L이가 이제 요 앞쪽이니까 진해 액센트가 그죠? 여기서도 들떠 있으니까 여기 진한 액센트가 있고 뒤로서 풀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만큼 요 L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이만큼 생기죠. 이렇게 여기서도 그림자가 뭐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생긴다. 뭐 이 정도로 이건 그냥 끝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소품도 이제 뭐 리본 같은 거 뭐 국제 리본 같이 안 보여도 돼요. 대충 뭐가 있다. 요렇게만 해놔도 이게 뭐냐고 따질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 심심하니까 여기 있으면 그래서 여기 뭔가 이제 시각적인 요소를 하나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가려서 어깨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 자 여기서 어깨선도 보면 직선이 아니고 옷의 천이 앞으로 나오는 천 약간 주름진 천이 앞으로도 나오고 또 그 뒤에서 또 나오는 선이니까 앞쪽으로 나오는 선이 좀 더 강하고 뒤로 나오는 선은 좀 더 약하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여기 앞에 L이가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 주름진 거 이런 거는 그냥 약하게 풀어버리면 돼요. 뒤에 뭐 이런 체크무늬 줄무늬 같은 거는 뭐 안 해줘도 괜찮고 그런 거는 뭐 어수선하고 물론 해줘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은 자 이제 여기 머리카락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선의 방향대로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옆에서는 촘촘하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선의 방향을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편리에 의해서 그려주시면 되니까 너무 그냥 야 여기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라 그거는 너무 경직돼 보여요. 너무 융통성이 없고 자 여기서도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죠. 이렇게 자,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느낌을 그대로 해주면서 자, 큰 부분을 딱 잡아주면 물론 여기에도 뭐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이 밝고 어둡더라 그런 거를 따져도 좋겠지만은 그 머리카락에서 그런 걸 따질 정도면 이런 거에서는 더 많이 따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균형감이 있어야 돼. 여기 어느 정도 묘사가 있으면 뒤로 가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1시간을 그린 거냐, 2시간을 그린 거냐, 하루를 그린 거냐에 따라서 또 그 묘사 정도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건 안 그래. 이렇게는 끝내셔도 돼. 여기도 이 정도 끝내셔도 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목이 그림자 잡아주고 자 여기 목에도 기본 어둡기 촘촘하게 자, 여기서도 목에 약간 주름 같은 거 이게 있지만 이걸 구태여 내가 열심히 그려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니까 대충 밀어줘도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약간 그 살이 쪄서 애기 살들이 이제 약간 그 건강살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약하게 그냥 잡아줘도 돼요. 그 대신에 이런 부분에 그림자 목의 그림자 같은 경우는 약하게 섬세하게 풀어서 경계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손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밝은 것끼리 따져서 이거보다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한번 깔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깔아주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한번 더 깔아주셔도 돼요. 자 이런 데서도 어두운 색에서 여기 그림자가 딱 치니까 밀어버리시고 자 이제 이렇게 기본 색을 먼저 해서 이게 이제 초벌이 끝난 거예요. 초벌 이게 지금 몇 시간? 오후 한 40분이라는 네, 네. 그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림이 그냥 시간이 가버려요. 자, 이런 데서도 눈의 경계 부분 딱 잡아주면서 좀 더 여기가 이제 음악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의식을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자, 그러면서 이 콧날이 아직 어린이이다 보니까 이제 콧날이 어떡하지가 않아요. 약간 뭉뚱하게. 자, 콧구멍은 아직 안 그리고 있죠. 콧구멍은 나중에. 자, 여기서도 잘하시고. 자, 요 콧날과 저 뒤에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하고 이 구분이요. 광대뼈요? 아니요, 여기 앞에, 앞면, 여기와 구분이 딱
보면 한 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계가 완만한 거거든요. 터치를 완만하게 해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고 여기는 눈, 코의 정점이 살짝 저 뒤에 주름하고 딱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 아래면이 약간 중간색이 생기죠. 중간색. 그러면서 여기 예리하게 하이라이트. 예리하게 딱 잡으시고. 그러면서 대략 콧구멍이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진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 대략 약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위치만 잡아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빨을 보자. 자, 윗이빨. 안에 아랫이빨이 있어요. 자, 이빨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마시고 약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구분선을 약하게. 그래서 이빨. 여기에도 이빨. 경계. 대충. 이 이빨을 너무 자세하게 해놔버리면 이빨만 튀어가지고 이상해 보이죠. 네. 그래서 윗이빨을 이렇게 아래쪽에 아랫이빨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도 좀 더 어떻게 자 여기에 윗입술 아래 경계 윗입술도 샥 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근육의 변화가 있죠. 근육의 변화가 있으면서 앞쪽이 돌출돼서 진해요. 그러고 나서 좀 말려 들어가니까 역시나 선을 저 뒤쪽으로 저 뒤에 선명하게 자 이제 밝은 톤끼리 이제 분리를 하고 분리기 전에 여기 경계로도 여기처럼 딱 밝으면 중간면 이렇게 딱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 색깔 물론 아래로 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입술 여기 주름에 보면은 약간 여기는 액센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그렇지만 뒤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잡지는 말아야 돼요. 자, 여기에 아래 입술의 구륜근에 쏙 들어가요. 네, 쭉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여기처럼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눌러줘요. 약간 먼지 낀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러고 이제 이게 종이연필인데요. 찰필로 아주 미세한 톤들. 이게 이제 얼룩 때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밝은 색으로 잡으셔요. 여기서도. 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밝은 쪽으로 중간 색깔. 자, 여기가 이제 톤을 안 좋기 때문에 딱 턱이 뾰족해 보이죠. 그런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좀 더 톤을 풀어줘요. 자, 이쪽으로 하면서 좀 더, 여기는 좀 더 어두워지죠. 벽가루가 계속 자, 이렇게 이제 약간 거칠게 나왔으면 이걸 찰필로 살려서 풀어주면 경계를 이렇게 풀어주면
한 톤이 생겨버리면서 부드러워지죠. 이런 데서도 어두운 데는 어두운 데 먼저 칠해주시고 그 가루가 묻은 것을 가지고 또 밝은 쪽에 한 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톤이 생겨버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간색 하나 더 적어주시고 자 이쪽 중간색 한 번 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문지르는 것과 이 찰필로 문질러주면 한 번 더 부드러운 색감 변화가 생기니까 그 정도 해주고 또 이런 것도 살살 촘촘하게 붙여서 자 이런 부분도 더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안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붙여 가장 어두운 부분의 색깔이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요 경계 부분은 약간 중간색이 되면서 반사광으로 나와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한다면 모글이 여러 개 꺾여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쫙 처음에 촉을 쳐서는 한 번에 쫙쫙 꺾었지만 이제 요거는 방향감이 이제 틀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저 뒤에 목선은 또 목선대로 그 기본 톤의 방향대로 또 거주고 자 여기에서도 좀 더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어둡겠죠. 그 색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고, 또. 줄여주고, 또. 해주고. 자, 이런 데서도 좀 더, 이 희끗희끗한 것들이 그림을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차분하게, 한번 문질러준 것들은 차분한데 이런 것들 되게 어수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도 흐트러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격을 죽여서 차분하게. 색깔이 찬찬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딱 튀죠. 얘가 아까 빛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이 어두운 색이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그렇게 어두운 색이 되면 안 되죠. 한 번 더 깔아주고. 자, 여기서도 앞쪽으로 나올수록 더 강해져야 되겠죠. 어두운 색이니까, 어두운 그늘진 부분이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더. 자, 또 손으로 한번 툭 쳐주고, 좀 더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또 이걸 찰필요.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도 돼요. 이런 데는 구태여 멀리 있기 때문에도 거기를 너무 잘세게 파버리면 뭔가 물체를 잘세게 파면 팔수록 앞으로 튀어나오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 자꾸 시선이 끄니까. 그럼 앞에 있는 게 더 죽어버리죠. 그래서 뒤를 파면 팔수록 앞에 있는 게 더 죽어버려서 그림이 미완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뒤는 그만큼 쭉쭉 밀어주면서 이제 앞에 것만 살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위치 이런 부분도 전부 찰필로 아주 미세한 색깔 찰필로 이마가 탁 꺾여 있으니까 여기 또 찰필로 밝은 쪽의 색깔을 한번 살짝 눌러줘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붙여서 연필을 하듯이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눈썹의 모양 마지막 단계에서는 눈썹의 모양도 제 모양대로 이제 잡아주죠. 눈썹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눈썹이 그렇게 한두 개가 앞쪽에 잡아주고, 저 뒤로 가면서 살살 풀어줘요. 그러면서, 조금 그늘지면서,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쪽이 어둡기하고 같이 이제 맞닿아 있죠. 이걸 한 번 더 경계를 강조해주고. 자, 여기에서도 이마 부분도 좀 더 액센트가 찍히면서 풀어주고. 자, 이런 데 희끗거리는 것들을 촘촘하게 더 붙여서 풀어주고. 자, 찰필로 문대시고.
이런 데도 이제 처음에 칠했던 것이 간격이 좀 더 촘촘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기본 톤을 만들어줘야 돼요. 톤이라는 것은 김씨와 박씨, 최씨를 분리시키듯이 확연하게 얘네는 피가 다르다. 피가 다르게 만드는 피가. 성격이 다른 거죠. 확연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얘네 둘은 타성씨야라는 게 느껴지게. 그러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은 타성씨. 이렇게 이 안에도 뭐 자잘한 변화가 있지만 그 자잘한 변화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빛과 어두움, 밝은 톤과 어두운 톤, 그 사이에 중간 톤의 관계만 딱 분리를 해줘도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략을 해줘도 사람이 눈이 야 여기는 왜 그리다 말았어? 왜 표현을 안 했어?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아까 그 어떤 선이 그었다가 풀어져더라도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과한 설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곁들여서 막 가지치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듣기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림도 거기만 됐어. 그런데도 또 얘기를 해요.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림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제. 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멈춘다. 라고 했을 때 그 확실하게 지 멋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거기에 멈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멈춘다. 라는 그 톤. 여기도 지금 제가 지금 손을 댄 이유가 지금 약간 단절돼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상 되면 여기를 대면 여기를 더 그려야 되고 더 그려야 되고 더 그려야 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손대지 마. 미련을 접고 자 그 대신에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주 코 그림자를 또렷하게 잡아주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데서 풀어주고 자 코 옆에 여기 보면 앞쪽으로 조금 더 어두워요. 이게 잡아줘요. 자 이런 것들은 미세하게 그러니까 손끝으로 하기엔 좀 더 미세하게 해야 되니까 살살 풀어주고 자 요 위쪽으로도 좀 더 밝은 중간색 자 눈동자 활용점정의 어떤 의미 여기 전에 눈꺼풀도 살짝 얇게 여기서도 중간 색깔 자, 여기에서 눈동자 전화 드릴게요. 눈동자 자 여기에서 눈동자에 반짝거리는 그것도 이제 해줘야죠. 자 여기에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엉뚱한 데다가 찍었네. 요 밑은 약간 이제 빛이 들어와서 밝은 색깔. 살살. 여기서도 약간 왼쪽으로 찍었어요.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저 뒤에 이런 어떤 리본 같은 거는 또 그림의 맛이에요. 이런 거는 액센트,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것들은 아주 그 어떤 그림의 어떤 그 재미이기도 하고 소품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이들 소품인 거와 똑같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재밌게
자, 재밌게 할 때는 의외로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대충 해주는 게 아니라 밝은 쪽이니까 좀 더 밝게, 이러면서 좀 더 어둡게 강약 조절을 해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액센트들은 좀 튀는 게 오히려 낫죠. 우리가 아이들 액센트 딱 잡아주면 그것이 튀면서 그 아이를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튄다고 해서 전체가 어색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 참 이쁘다라고 또 귀엽다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데 머리 가르쳤던 것도 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줘야지 애매하게 그려줘 버리면 이 뭐 그리는 거야? 식으로 의아스러워해 보여요.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줘.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끝부분에 머리카락. 자, 이런데 약간씩 흐트러진 머리카락. 여기에 살짝씩 흐트러진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이렇게 웨이브가 졌어요. 웨이브가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한. 그러면서 들어와서 반사광이 되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손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그림에 어떤 그 밀도가 이제 생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또 이걸로 이쪽 앞쪽까지 좀 더 들어가서 풀어주고 자, 이렇게 선의 방향이 그림의 어떤 구조를 특히 머리카락 같은 거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니까 자, 이런 것도 처음에 제대로 촘촘하게 안 칠해서 희끗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런 거 없애주고 자, 이제 정확하게 자, 눈썹을 이렇게 말해주는 눈썹. 자, 좀 더 선명하게. 눈 시작 부분도 두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예리하고. 시작. 정점. 그러면서 끝점에 눈썹. 자,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이 눈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어떤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여기 눈두덩이도 저 뒤로 가면서 살짝, 우리가 원기둥에서 저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 눌러주듯이요.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 눈썹도. 자, 시작 부분. 이렇게. 눈썹이 저 뒤까지. 허공에 딱 나왔어요. 허공에 나오는데 눈썹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 정도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차. 아, 여기가 1mm가 틀렸다. 이제 이게 오래 집중을 하면 이제 그런 직관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보이죠. 이거 수정하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여기 눈꺼풀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광대뼈 살짝 좀 더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1mm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더 이어지는 거예요. 약화된 안 그려졌던 것들은 그려주더라도 약하게 그려주는 거죠. 좀 선명하게 그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이 정도 나와서 이만큼 여기서도 약간 우수 그래서 약하게 딱 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도 살짝 여기서도 윗입술에 씩 웃으면서 자, 여기서도 여기 인중을 기준으로 저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인중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구태여 그것을 인중을 어디 보자 정확하게 잡아주려면 한 이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인중. 입술 가운데 이렇게 V자로
V자로 딱 잡히면서 하이라이트 나오고. 자, 이제 그림을 제가 하도 이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눈이 취해가지고 네. 잘 안 보여요. 뭐가 어디가 전체가 안 보여요. 그림에 이게. 취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눈을 쉬어줘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잡아주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형태가 맞았냐 틀렸냐 그걸 이제 잘 보시는 눈이 지금 이게 취해서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작은 근육까지 살짝 잡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이걸 마무리를 네. 하는 거죠. 우와. 1시간.